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축하의 박수 소리.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결혼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신부와 신랑은 당황한 채로 서로를 바라봤고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멈췄지? 그 중심에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한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랑의 아버지 박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여성은 신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럴 수가. 박철민의 입에서 나온 작은 중얼거림.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갑자기 중단된 걸까요? 그리고 박철민은 신부의 어머니를 보고 왜 그렇게 충격받은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벨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전 7시 새벽 공기가 차가운 건설 현장에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박철민이었습니다. 52세의 박철민은 이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리더였습니다. 소장님, 일찍 오셨네요. 곧이어 도착한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응, 오늘 콘크리트 타설이 있어서 일찍 왔어. 철민은 언제나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의 결혼을 일주일 앞둔 아버지의 기쁨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어요. 소장님, 준혁이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막내 직원 김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다행히 잘 되고 있어. 신부도 참 좋은 아이고. 철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 준혁이 데려온 수진이라는 아가씨는 정말 예쁘고 착했거든요. 와, 부러워요. 저도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너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사람 만나. 철민은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현장은 금세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콘크리트 믹서가 돌아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철민은 안전모를 단단히 쓰고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안전점검부터 작업 지시까지 그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어요. 김 반장, 여기 철근 간격 좀 확인해봐. 네, 소장님. 그리고 오후에 감리단 나온다니까 현장 정리 좀 해둬. 알겠습니다. 철민은 꼼꼼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맡은 현장은 항상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같이 드세요. 그래, 고마워. 철민도 직원들과 함께 앉았어요. 현장에서는 직급을 떠나 모두가 한 식구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신부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글쎄,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 준혁이가 말하기론 혼자서 딸을 키우셨다고 하던데. 철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도 신부의 가족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맞아. 그래서 더 대단하신 것 같아. 철민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자서 딸을 키워낸 수진 어머니를 존경스럽게 여겼습니다. 오후 작업이 한창일 때 철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여보,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아내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잠깐이면 괜찮아.
무슨 일이야? 결혼식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웨딩홀에서 연락 왔는데 철민은 잠시 현장을 벗어나 아내와 통화했어요.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알겠어.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자. 통화를 마친 철민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소장님,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쁘시겠어요. 그렇긴 해. 하지만 기쁜 일이니까. 철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의 결혼식은 정말 기다려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철민. 오후 6시가 되자 현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다들. 소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철민은 마지막까지 현장을 점검했어요. 내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걸 확인하는 게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자재 들어온다니까 미리 자리 정리해뒀어. 네, 확인했습니다. 철민은 조금 더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서 결혼식 준비 얘기를 더 해야 했거든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길, 철민은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도 고마웠고, 자신의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면 우리 준혁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철민은 운전하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신부의 어머니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예쁜 수진이를 그렇게 잘 키워내셨으니까요. 철민은 전혀 몰랐어요. 일주일 후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녁 7시. 박철민이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 아들 준혁이 먼저 반겼어요. 26살의 준혁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응, 준혁아. 오늘 회사는 어땠어? 괜찮았어. 요즘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좀 바쁘긴 하지만 철민은 준혁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었거든요. 여보,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아내 미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45세의 미란은 준혁의 친어머니였어요. 철민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웨딩홀에서 뭐라고 했다고? 철민이 오후에 들었던 전화 얘기를 꺼냈어요. 메뉴 확정을 내일까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신부 측 하객 수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미란이 설명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이 몇 명이나 된다고 했지? 준혁이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말하기로는 많지 않다고 했어. 어머니 쪽 친척들하고 친구들 합쳐서 50명 정도? 그럼 우리보다 훨씬 적네. 철민 쪽은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까지 합쳐서 100명이 넘었거든요. 괜찮아. 중요한 건 마음이지. 철민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준혁아, 수진이 어머니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미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한번 뵙고 싶은데. 수진이한테 물어볼게. 어머니께서 일이 바쁘시다고 하시더라고. 준혁은 조금 애매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 하시는데?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했어. 개인 사업이라 시간 내기가 어려우시나 봐.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인 사업은 정말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결혼식 전날이라도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 그거는 수진이하고 상의해 볼게. 준혁은 뭔가 말하기 곤란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철민과 미라는 그런 준혁을 보며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알아서 하거라. 우리는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결혼식 준비에 대해 더 얘기했어요. 웨딩드레스는 어때? 예쁘게 나왔어?
미란이 물었어요. 응, 정말 예뻐. 수진이가 입으니까 더 이쁘더라. 준혁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사진 좀 보여줘. 엄마, 그건 결혼식 당일까지 비밀이라고 했잖아. 아이고, 그렇구나. 미라는 아쉬워하면서도 웃었어요. 그런데 준혁아, 수진이는 가족이 어머니밖에 없는 거야?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다고 했어.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 수진이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 준혁의 대답에 철민과 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픈 가족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더 잘해줘야겠네. 수진이도 어머니도. 미란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철민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철민과 미라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수진이 어머니가 좀 이상하지 않아?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한 번도 만나려고 하지 않잖아. 보통은 미리 인사라도 하는데. 철민도 그 점이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글쎄, 사람마다 다르겠지. 바쁘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준혁이 표정도 뭔가 이상했어.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던데. 미라는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결혼식 때 만나면 되잖아. 철민은 아내를 달랬어요. 그때 가서 인사 잘 드리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칠 후 준혁이 수진과 함께 집에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어머, 수진아. 어서 와. 미란이 반갑게 맞았어요. 수진아, 어머니는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좀 바쁘셔서요. 괜찮아. 천천히 기회 되면 만나 뵙지 뭐. 철민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수진이 한 말이 이상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조금 조심스러워 하세요. 조심스럽다니? 혹시 저희가 결혼하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봐서요. 수진의 말에 철민과 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우리는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감사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직 수진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날 밤 철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 만나면 다 해결될 거야. 철민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결혼식 이틀 전, 드디어 철민이 수진의 어머니를 만나게 될 날이 왔습니다. 준혁이 예약해둔 웨딩샵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마지막 드레스 피팅을 하면서 양가 부모님이 함께 인사를 나누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보, 긴장되네. 미란이 거울 앞에서 옷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괜찮을 거야. 좋은 분이실 텐데 뭘 걱정해. 철민은 아내를 다독였지만 사실 자신도 조금 긴장됐어요. 오후 3시 강남에 있는 고급 웨딩샵에 도착한 철민과 미란. 어서 오세요. 준혁 씨 부모님이시죠?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네, 맞습니다. 준혁 씨와 수진 씨는 이미 와 계세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넓고 화려한 웨딩샵 안으로 들어서자 준혁과 수진이 보였어요. 수진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수진아. 정말 예쁘다.
미란이 감탄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수진은 수줍게 웃었어요. 아빠, 엄마. 수진이 어머니는 조금 늦으신다고 해. 준혁이 설명했어요. 괜찮지 뭐. 우리가 먼저 와서 구경이나 하자. 철미는 여유롭게 말했어요. 웨딩샵은 정말 화려했어요. 각종 드레스와 정장, 액세서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와, 요즘 웨딩드레스는 정말 예쁘네. 미란이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감탄했어요.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철민도 동의했어요. 20년 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때 웨딩샵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수진이 반갑게 불렀어요. 철민과 미라는 돌아서서 수진의 어머니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민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 이영희입니다. 48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철민은 그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25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였거든요. 영희야. 철민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영희도 철민을 봤어요. 그리고 그녀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철민 씨?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미란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철민과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옛날에 잠깐 아는 사이였어요. 영희가 힘들게 말했어요. 어머, 그래요? 세상 참 좁네요. 미라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철민과 영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그 아이가. 수진이를 바라보는 철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24살, 25년 전. 계산이 맞아떨어졌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혁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럼 인사나 하시죠. 미란이 밝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혁이 아버지 박철민입니다. 철민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희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사돈지간이 되는군요. 미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철민과 영희에게는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돈지간이라니. 만약 철민의 추측이 맞다면 이건 사돈지간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사진 좀 찍을까요? 준혁이 제안했어요. 좋지, 좋아. 미란이 좋아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철민과 영희는 어색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뻐 보인다. 철민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정말 그 아이인가?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영희를 닮은 부분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자신과도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팅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웨딩샵을 나왔어요. 그럼 결혼식 때 뵙겠습니다. 영희가 인사했어요. 네, 그렇게 하시죠. 철민도 인사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란이 말했어요. 수진이 어머니 생각보다 젊으시네. 그러게. 철민은 대충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아셨다고 했지? 글쎄, 잘 기억 안 나. 철민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했거든요. 25년 전 여름,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었던 철민은 영희를 만났어요.
같은 과 후배였던 영희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은 1년 동안 열애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영희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철민은 영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미란을 만나 결혼했고 준혁이를 낳았어요. 영희는 그저 젊은 날의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설마, 정말 설마. 철민은 끔찍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산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수진이의 나이, 영희가 사라진 시기,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모레면 결혼식이에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 전날 밤, 철민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25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1998년 가을, 대학교 캠퍼스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던 그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철민은 건축학과 4학년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영희가 나타났어요. 선배님, 과제 좀 도와주세요. 영희는 철민보다 2살 아래 2학년이었어요. 똑똑하고 예쁜 후배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후배를 도와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철민은 영희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영희야, 오늘 시간 있어? 네, 선배님. 왜요? 같이 영화 볼까?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영희도 철민을 좋아했어요. 든든하고 성실한 철민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선배님,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우리 말이에요. 영희는 불안해했어요. 철민이 졸업하면 헤어질까 봐서요. 바보야. 나 너랑 결혼할 거야. 철민은 진심이었어요. 영희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취업하면 바로 결혼하자. 영희는 행복해했어요. 철민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999년 봄, 철민이 졸업을 몇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희야, 나 취업됐어. 철민은 기뻐하며 영희에게 달려갔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영희도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결혼할 수 있겠네. 네, 선배님. 둘은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영희가 사라진 거예요. 영희야, 어디 있어? 철민이 아무리 찾아도 영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영희 못 봤어?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영희가 며칠 전부터 학교에 안 나와. 무슨 일 있었나? 철민은 영희의 하숙집으로 달려갔어요. 영희 씨요? 이미 이사 가셨는데요. 언제요? 3일 전에요. 급하게 짐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철민은 충격받았어요. 영희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였어요. 연락처라도 남기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셨어요. 철민은 미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며칠 후 영희의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영희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철민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갔나 봐. 고향이 어딘데? 부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철민은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영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부산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 단서 하나 없이 사람을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 달 동안 부산을 뒤졌지만 영희는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철민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가 내 아이를 임신하고 사라진 거구나. 철민은 그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희는 어디 있는지,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철민은 미란을 만났어요. 미란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철민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새로운 사랑을 가르쳐줬습니다. 둘은 결혼했고 준혁이를 낳았어요. 철민은 행복했어요. 영희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가끔 궁금했어요. 영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25년 만에 영희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철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서랍에서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영희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영희는 정말 어려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수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그 아이인 건가? 철민의 손이 떨렸어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혁과 수진은 내일 결혼해요. 하지만 만약 수진이 철민의 친딸이라면 이건 결혼이 아니라 근친혼이 되는 거였어요. 철민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영희에게 연락해봐야 해. 하지만 어떻게 연락할까요? 전화번호도 모르는데요. 그때 철민은 준혁의 핸드폰을 생각했어요. 분명히 수진이 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거고 수진이를 통해 영희에게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핑계로 연락하죠? 철민은 고민했어요. 결국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아저씨야. 내일 결혼식 전에 어머니와 잠깐 얘기할 일이 있어. 시간 되면 연락 좀 해줄 수 있을까? 문자를 보낸 후 철민은 답장을 기다렸어요. 곧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아저씨.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얼마 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철민 씨. 나야. 영희의 목소리였어요. 영희야.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카페에서 만나자. 혼자 와. 영희는 카페 주소를 알려줬어요. 철민은 옷을 입고 나갔어요. 새벽 2시였지만 이 문제는 하루라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 그리고 둘 사이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어요. 새벽 3시, 24시간 운영하는 조용한 카페에서 철민과 영희가 마주 앉았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결코 반갑지 않았어요. 영희야.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야, 철민아.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가.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정말 내 딸이야? 응. 영희의 대답에 철민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을까? 영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달라졌을 거야. 나도 책임을 졌을 거야. 책임? 너 취업 막 됐을 때야. 나 때문에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었어. 영희는 25년 전의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었잖아. 철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쉿, 조용히 해. 영희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카페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희야, 나는 너와 결혼하려고 했어.
진심이었어. 나도 알아. 하지만 영희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 내가 너무 어렸어. 무서웠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살에 임신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 철미는 영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나이에 임신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키운 거야? 응.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영희가 지난 25년을 돌아봤어요. 부산 고향집에 내려가서 나았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지.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 처음에는 화내셨지. 하지만 수진이 보시고는 너무 예뻐하셨어. 영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컸어?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똑똑하고 착하게 자랐어.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미안해서 더 잘해주려고 했어.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 어렸을 때는 자주 물어봤지. 아빠가 어디 있냐고.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아빠는 멀리 계신다고 했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철민의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가 크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더라. 눈치를 챈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응, 혼자 키웠어. 영희는 지난 25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민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해. 영희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지? 철민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꺼냈어요. 뭐? 준혁이와 수진이 말이야. 내일 결혼하는데. 맞아. 그게 문제지. 영희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 근친혼이야. 두 사람은 동시에 말했어요. 절대 안 돼. 막아야 해.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지금 와서 사실을 말하면 그래도 말해야 해. 이런 상태로 결혼시킬 순 없어. 철민은 결심했어요. 준혁이가, 수진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영희가 걱정했어요.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 해.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일단 취소해야지. 철민의 말에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돈 문제야? 그런 건 내가 다 처리할게. 그런 게 아니야. 아이들 마음이. 영희는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영희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어. 철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혁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말할까? 오늘, 지금 당장. 철민이 말했어요. 지금, 내일은 너무 늦어.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다 와 있을 텐데.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같이 말할까? 그래야겠어. 우리 둘이 함께. 두 사람은 결심했어요. 준혁이부터 만나자. 수진이도 불러야겠어. 그래. 둘이 함께 들어야 할 얘기야. 철민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나야. 아빠, 왜 이렇게 늦게?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나올 수 있어?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수진이도 같이 불러. 아빠, 대체 무슨? 일단 나와. 설명은 만나서 할게. 철민은 카페 주소를 알려줬어요. 수진이도 부를게. 영희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준혁이하고 같이 나와줄 수 있을까? 무슨 얘기인데요? 만나서 할게. 제발. 영희의 간절한 부탁에 수진은 나오기로 했어요. 30분 후 준혁과 수진이 카페에 도착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어요? 두 젊은이는 궁금해했어요. 철민과 영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2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그리고 내일의 결혼식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카페에 모인 네 사람. 철민과 영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준혁과 수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다시 물었어요. 수진이 어머니랑 무슨 얘기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5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준혁아, 수진아,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나와 수진이 어머니는 철민이 말을 하려는데 영희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잠깐만, 내가 말할게. 영희가 나섰어요. 수진아, 영희는 딸을 바라보며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오랫동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야. 영희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버지요? 응. 너의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 영희의 고백에 수진은 충격받았어요. 그럼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 영희가 철민을 가리켰어요. 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봤어요. 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준혁아, 진정해. 철민이 아들을 달랬어요. 진정하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혁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제 누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수진아, 미안해. 영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너한테 숨겨서 미안해. 그럼, 정말, 정말로 제 아버지세요? 수진이 철민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수진아. 나는 너의 아버지야. 철민의 고백에 카페는 정적이 흘렀어요. 이럴 수가. 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는 내일 결혼할 수 없는 거네요.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절대 안 돼.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남매야. 결혼하면 안 돼. 준혁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갑자기 남매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아, 준혁도 눈물이 났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수진이 어머니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영희도 울었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의 원망 어린 목소리에 영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아,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 철민이 나섰어요. 잘못은 나에게도 있어. 아저씨, 아니, 아버지. 수진은 철민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25년 전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철민은 자책했어요. 그때 나이가 어려서 무서웠을 거야. 어머니를 이해해줘. 하지만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혁은 계속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빠,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나도 어제까지 몰랐어, 준혁아. 철민이 설명했어요. 웨딩샵에서 수진이 어머니를 보고 깨달았어. 그럼 우리가 사귀는 동안 내내
준혁이 소스라쳤어요. 응, 아무것도 몰랐어. 철민도 끔찍한 상상에 몸서리쳤어요. 다행히 결혼 전에 알게 된 거야. 다행이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사랑해버렸는걸요. 수진의 절규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미 사랑에 빠진 두 사람. 하지만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수진아. 준혁이 수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빠. 아니 준혁 씨. 수진도 더 이상 준혁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 정말 남매인가요? 수진이 다시 물었어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철민과 영희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DNA 검사라도 해볼까요? 준혁이 제안했어요. 할 필요 없어. 영희가 말했어요. 계산해보면 다 맞아. 수진이 생일이 언제지? 12월 15일이요. 그럼 임신한 시기가 3월 중순쯤이겠네. 철민이 계산했어요. 맞아. 그때 우리가 영희가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수진이 물었어요. 취소해야지. 철민이 말했어요. 하객들한테는 뭐라고 하고요?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밖에. 웨딩홀은요? 음식은요? 수진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물었어요. 그런 건 내가 다 처리할게. 철민이 말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사람 모두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해요? 수진이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가족으로 지내는 거지. 철민이 대답했어요. 준혁이와 수진이는 남매고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게 쉬울까요? 준혁이 걱정했어요. 쉽지 않을 거야. 영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해야 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야. 그날 새벽 네 사람은 무겁게 헤어졌어요. 내일, 아니 오늘이 결혼식 날이었는데 이제 결혼식은 없어졌어요. 대신 25년 만에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결혼식 당일 오전 10시. 본래라면 결혼식 준비로 분주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박철민의 집은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였어요. 거실에는 철민, 미란, 그리고 영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미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새벽에 철민에게서 모든 사실을 들은 그녀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철민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영희 씨, 미란이 영희를 바라봤어요. 왜 그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진작 알았다면. 미안해요. 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철민 씨가 이미 결혼하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영희의 말에 미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이는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철민이 말을 멈췄어요. 그때 준혁의 방에서 문이 열렸어요. 아빠, 준혁이 나왔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철민이 일어났어요. 아빠,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모르겠다. 철민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방에서 안 나와. 영희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아니, 영희 이모. 준혁은 영희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이모라고 불러도 돼.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를 사랑하게 돼서. 준혁아, 너 잘못 아니야. 철민이 아들을 달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한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 하지만 잘못은 우리가 한 거야. 너희들한테는 죄가 없어. 영희도 준혁을 위로했어요. 그때 수진의 방에서도 문이 열렸어요. 엄마, 수진이 나왔어요. 준혁처럼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어요. 수진아, 영희가 딸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요? 수진이 원망스럽게 말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을 앞둔 신부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누나가 됐어요. 수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마음이 아팠어요. 수진아. 준혁이 수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빠. 아니. 수진은 준혁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말을 멈췄어요. 그냥 준혁 오빠라고 불러도 돼. 준혁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오빠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하객들한테는 연락했어? 미란이 물었어요. 응. 새벽에 다 연락 돌렸어. 철민이 대답했어요. 급한 사정이 생겨서 결혼식을 연기한다고 했어. 웨딩홀은 취소 수수료 물고 취소했어. 음식도 마찬가지고. 철민은 모든 걸 처리했어요. 얼마나 손해가 컸을까. 영희가 미안해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철민이 말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이 복잡한 가족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수진이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일단은 철민이 말을 시작했어요. 천천히 서로에게 적응해보자. 적응이요? 응. 준혁이와 수진이는 남매고 영희 씨와 나는. 수진이 부모고. 철민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미란이는 철민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준혁이 엄마고 수진이에게는 새어머니가 되는 거네. 미라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갑자기 24살 딸이 생긴 거였거든요. 수진아, 미안해. 미란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이모가 너무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이모. 아니, 수진도 미란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이모라고 불러도 돼. 미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은 서로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맞아요. 영희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혁이 영희에게 물었어요. 글쎄, 일단 부산에 있는 카페는 정리해야겠어. 여기로 이사 오실 거예요? 그래야겠지.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영희의 말에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미란이 걱정했어요. 갑자기 한 집에 살면 서로 어색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철민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25년 동안 헤어져 살았는데 이제는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저도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아, 비록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됐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수진의 진심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나도야, 수진아. 철민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25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정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네, 아버지. 처음으로 수진이 철민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준혁이 물었어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
철민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해낼 거야. 맞아. 영희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만큼 더 노력해서 진짜 가족이 되자. 그날 오후 5명의 새로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비록 시작은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6개월 후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철민의 집 거실에는 5명의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있었어요. 준혁이 밝게 말했어요. 정말? 어떻게 됐어? 철민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됐어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와, 축하해. 수진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어요. 우리 오빠 대단해. 이제 수진은 자연스럽게 준혁을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축하한다, 아들. 철민이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우리 준혁이 정말 장해졌네. 미란도 기뻐했어요. 이모, 감사해요. 준혁이 미란에게 고마워했어요. 영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희 씨도 축하해 주세요. 철민이 영희에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준혁이 축하해. 감사해요, 이모. 준혁은 영희도 자연스럽게 이모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수진아, 너는 요즘 어때? 미란이 물었어요. 수진은 지금 서울의 한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이모. 일도 재미있고. 남자친구는 없어? 미란의 질문에 수진이 웃었어요. 아직은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천천히 해. 철민이 말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한테 소개해줘. 네, 아버지. 수진은 이제 철민을 진짜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어려웠어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기만 했었거든요. 특히 준혁과 수진은 힘들어했어요. 연인에서 남매로 바뀐 관계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해 갔어요. 철민은 25년 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에게 용돈도 주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아픈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부산의 카페를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왔어요. 철민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수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남편의 전 여자친구와 그 딸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워낙 착하고 예뻐서 금세 정이 들었어요. 이제는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 카페는 어때? 철민이 물었어요. 영희는 서울에 와서 새로운 카페를 열었어요. 잘 되고 있어.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네. 수진이가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영희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엄마. 수진이 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 무슨 말씀이에요? 준혁이 물었어요. 호적에 수진이를 내 딸로 올리는 거야. 철민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정말요? 수진이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저 정말 아버지 딸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딸이었잖아. 철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만드는 거지. 좋아요. 수진이 기뻐했어요. 정말 좋아요, 아버지. 영희 씨는 어떻게 생각해? 철민이 영희에게 물었어요. 나도 좋아. 수진이한테도 좋은 일이고. 영희도 동의했어요. 미란 씨는? 나야 당연히 좋지.
미란도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정식 가족이 되는 건데, 그럼 준혁이는? 저도 좋아요. 수진이가 진짜 누나가 되는 거네요. 준혁도 기뻐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진은 정식으로 박씨 성을 갖게 됐어요. 몇 달 후 가족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간 거예요. 5명이 함께하는 첫 번째 가족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철민이 말했어요.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좋네. 정말 좋아요, 아버지. 수진이 철민의 팔짱을 꼈어요.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영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2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철민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 이제는 앞만 보고 살자. 미란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니까. 준혁과 수지는 바다에서 물장구 치며 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오빠와 동생 같았습니다. 야, 누나. 이리 와. 준혁이 수진을 불렀어요. 지금 간다, 오빠. 수진이 달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흐뭇해했어요. 참 다행이야. 철민이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영희가 물었어요.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말이야. 만약 결혼한 후에 알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영희가 몸서리를 쳤어요. 정말 다행이야. 저녁이 되자 5명의 가족은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되게 해줘서요. 나야말로 고마워, 수진아. 철민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를 줘서 말이야. 저희도 감사해요. 준혁이 말했어요. 예쁜 누나가 생겨서요. 오빠도 고마워. 수진이 웃었어요. 든든한 오빠가 생겨서 좋아. 영희와 미란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도 이제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 미란이 말했어요. 그러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영희가 동의했어요. 이제는 편해. 그날 밤 펜션에서 5명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힘들었던 시간들도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계획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로 가족여행 갈까? 철민이 물었어요. 유럽은 어때요? 수진이 제안했어요. 좋지. 모든 사람이 동의했어요. 이렇게 해서 5명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어요. 비록 시작은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화목한 가족이 됐습니다.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이 진짜 사랑을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행복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더 소중한 가족을 얻게 된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